금융시장의 진정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는 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가 보여주는 행보지에는 XRP라는 명확한 목적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중이 미디어의 가십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미 그들이 흘린 암호를 해독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미국 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연방 요원들이 비트코인 개발자들을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수조 원 규모의 시스템 구축을 논의했다는 점은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민간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주도한 금융재편의 추석이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90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으로서 가치를 증명했다면 XRP는 그 가치를 현실 세계의 은행과 정부기관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혈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제도권이 크립토를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한 인프라가 바로 XRP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N이라는 글자를 언급하며 농담처럼 던진 말 속에는 사실 암호화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특정 기사단 암호 체계에서 N이 X로 대응된다는 해석은 그가 의도적으로 대중에게 XRP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식의 상징적 소통은 그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은밀히 주입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블랙록과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왜 XRP 생태계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들은 수익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지배력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XRP는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바로 기관들이 XRP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데이비드 슈워츠가 굳이 33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며 트윗을 남긴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설계한 타임라인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변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때 소수만이 그 속에 숨겨진 작전 계획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언급하는 정책과 브랜드는 단순한 광고가 아닙니다. 그가 팝콘을 들고 등장하는 모습은 마치 시장의 붕괴와 재편을 관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XRP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데이터가 가리키는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금융상식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권력자들이 자신들만의 비밀통신을 통해 구축해온 새로운 금융의 세계입니다. 이제 그 비밀의 장막이 조금씩 걷히고 있으며 XRP가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많은 증거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 빈자리를 XRP로 채우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은 매우 조직적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가격 등락보다 훨씬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발생하는 모든 뉴스와 현상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지금의 시장 상황이 얼마나 기회로 가득 차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위기지만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부를 거머쥘 기회입니다. XRP를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은 앞으로 다가올 대전환기에서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장성이 높은 저평가 종목들을 함께 담아두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상상 이상의 결과로 보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겉으로는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개미들 헐값에 물량 던지게 만들고 뒤에서는 월가 거물들과 글로벌 은행들이 제도권 안에서 기득권 자금을 다 집어먹을 판을 끝마쳐 놨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개미들은 연일 떨어지는 차트 보면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 머릿속에서 이런 악랄하고 완벽한 시나리오가 나왔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지갑에 들어있는 그 리플 말이죠.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습관처럼 앱을 켜서 장부를 확인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다 흡수할 것처럼 거침없이 치솟던 리플이 사실은 목덜미가 잡힌 채 서서히 숨이 꺼져가고 있었다면 그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가격은 지루하게 박스권에 갇혀있고 답답한 마음에 온종일 유튜브만 기웃거리는 그 무력한 심정. 세력들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방으로 막혀 절망에 몰릴 때 비로소 헐값에 물량을 던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이제 끝났다며 손절을 고민할 때 제 눈에는 세력들이 판을 짜다가 흘린 결정적인 오점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죽겠다고 하소연하면서 뒤에서는 개미들의 뒤통수를 칠 전혀 다른 판때기를 설계하고 있더라고요.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는 인물이 도대체 뒤에서 어떤 꿍꿍이를 품고 있었는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셈법부터 완벽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최근 갈링하우스가 외신 인터뷰나 팟캐스트에 나와서 SEC가 구소장을 내밀었을 때 진짜 회사 문 닫을 뻔했다며 눈물겨운 회상을 늘어놓았을 때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시 자기 밑에서 일하던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든 투자자들의 계좌가 새파랗게 질려 반토막이 나든 그들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한 몸 안전하게 빠져나갈 탈출구만 찾기에 급급했던 거죠. 그런데 왜 안 도망치고 끝까지 버텼을까요? 투자자들의 원금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니면 암호화폐의 위대한 정의를 위해서? 그런 동화 같은 소리는 믿지도 마십시오. 소송 기간 동안 로펌과 변호사들 주머니에 갖다 바친 돈만 무려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세상에 어떤 제정신인 경영자가 명분 하나 때문에 자기 생돈을 그렇게 쑤셔넣겠습니까? 진짜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초기에 갈링하우스는 변호사도 동원하지 않고 홀로 SEC 수장을 찾아가 말 잘 들을 테니 가이드라인을 달라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고소장 한 장이었죠. 멍청하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원래 사람은 잘 나가는 줄 알고 까불다가 제대로 얻어맞았을 때 본색이 나오는 법입니다. 도끼가 바짝 오른 거죠. 리플이 지옥 같은 진흙탕 싸움 속에서 버티는 진짜 동력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이 규제판 자체를 아예 깨부셔야겠다라는 지독한 생존 본능과 오기였습니다. 그렇게 도끼만 남은 자들이 최근 시장을 상대로 어떤 치밀한 공작을 펼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갈링하우스가 자신의 모교 스포츠팀 유니폼에 리플 로고를 떡하니 박아버리고 대학생들에게 금융교육과 취업 기회를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왜 하필 때묻지 않은 대학생들이고 스포츠 유니폼일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 침투해서 리플은 코카콜라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안전한 자산이구나 라는 인식을 뇌리에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향후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줄 타이트한 방패막이 집단이 형성되니까요. 비트코인처럼 금고 속에 고이 모셔두는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자금의 혈관을 자신들이 통째로 통제하겠다는 야욕입니다. 한번 죽다 살아난 자들의 판짜기는 이토록 지독합니다. 갈링하우스는 인터뷰 때마다 기존 금융망은 너무 느리고 리플은 몇 초 만에 수수료 몇 원으로 돈을 보낸다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참 1차원적인 자랑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간파하셔야 할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리플사라는 기업이 꿈꾸는 미래는 고작 그런 단순 송금망일지 몰라도 리플이라는 생태계가 가진 진짜 잠재력은 이미 그 경영진의 머리 꼭대기를 뛰어넘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그저 자신들이 판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수장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들이 깔아놓은 이 완벽한 결제 도로망 위로 글로벌 거대 자본이 무섭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이고 리플이고 매일같이 음봉만 찍히면서 박살이 나고 있는데 진짜 이제라도 손절치고 다 던지고 나가야 하나 속 많이 타시죠? 차트는 무너지고 커뮤니티에는 곡소리만 터져나오고 있죠. 이번 사이클도 결국 끝났다 하면서 다들 절망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손실을 확정짓는 바로 지금 온체인 데이터상에서는 기이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던지는 그 피 같은 물량을 물밑에서 무섭게 쓸어담고 있는 거대 지갑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가의 진짜 세력들은 왜 모두가 통곡하는 이 하락장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차트 폭락 뒤에 숨겨진 세력들의 진짜 설계도, 그리고 이 패닉장이 끝난 뒤 리플 이상으로 폭발할 단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전부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10분만 집중해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나중에 진짜 피눈물 흘리십니다. 지금 시장이 끝없이 흘러내리는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개미 털기, 즉 시장의 물량을 가볍게 만드는 세척 작업입니다. 과열 물량이 가득 차 있으면 기관이나 대형 자금은 절대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지루한 박스권과 연속 하락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진을 쏙 빼놓습니다. 원금 반토막 가도 좋으니 그냥 다 팔래 라는 소리가 나올 때가 비로소 세력들의 최고의 매직 구간이 되는 겁니다. 말만 그렇고 실제로는 그냥 망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신 속보들과 월가 기관들이 제출한 공식 보고서 팩트를 하나하나 뒤져봤습니다. 핀테크 뉴스 홍콩 속보에 따르면 리플이 일본 금융청의 정식 승인을 통과해서 일본 최대 금융그룹인 SBI 그룹과 손잡고 자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일본 시장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까지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와 토큰화 가교를 열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월가의 공룡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13F 공식 보고서를 보십시오. 골드만삭스 한 곳에서만 리플 현물 ETF 상품에 1억 5,380만 달러, 약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분산 투자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밀레니엄 시타델 같은 세계 최고 헤지펀드 30곳이 지금 리플 ETF를 쥐고 있고, JP모건은 이번 ETF 사이클 동안 최고 84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까지 내놨습니다. 겉으로는 공포를 조성해서 개미들 물량을 헐값에 뺐고, 뒤에서는 기득권 자금을 집어먹을 판을 끝마쳐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월가 기관들은 리플 레저를 고집할까요? 핵심 정답은 RWA, 즉 실물자산 토크나와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금융기관들이 말하는 차세대 먹거리가 바로 미 국채, 금,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RWA 시장입니다. 리플 레저망 위에서 움직이는 토크나 실물 자산 규모만 이미 수조 원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끝나는 전송 속도, 1원도 안 되는 수수료, 그리고 RLUSD가 완벽한 결제 인프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JP모건, 마스터카드, 온도파이낸스, 그리고 블랙록까지 리플 레저상에서 실물 자산을 실시간 결제하는 대형 인프라 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단순한 개미들의 투기판에서 월가의 진짜 실물 자산이 24시간 청산되는 글로벌 금융의 도로망으로 리모델링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수료가 저렴한데 리플에게 무슨 이득이 되냐고 물으시는데, 바로 여기에 월가의 진짜 묘수가 있습니다. 리플 레저망상에서 RLUSD와 RWA 트랜잭션이 실행될 때마다 수억 단위의 국경 간 유동성을 집어삼키는 유동성 브릿지 역할이 작동하게 됩니다. 시중에 도는 기관 유동성이 팽창할수록 통행료이자 담보 역할을 하는 자산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수밖에 없는 독점적 자물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락장이 끝나고 시장이 대세 상승장으로 돌아설 때 과연 어떤 종목이 가장 미친 듯한 폭발력을 보여줄까요? 덩치가 이미 수십조 원대로 커진 리플 본체는 2배, 3배 오르기도 무겁습니다. 진짜 단돈 5만원, 10만원만 묻어두어도 계좌 앞자리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익률은 RLUSD와 RWA 자금이 유입될 때 그 유동성을 가장 먼저 흡수하도록 설계된 생태계 연동 히든 종목에서 터지게 됩니다. 과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디파이 장세 때도 본체 코인이 2배 오르는 동안 하위 레이어 및 인프라 종목들은 50배, 100배 이상 폭발했습니다. 지금 뉴욕 월가의 퀀트펀드와 기관들이 개미들 몰래 싹쓸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리플레저 기반 RWA, RLUSD 핵심 수혜 프로토콜입니다. 기관 자금이 유입될 때마다 수수료로 쓰인 토큰이 즉시 소각되어 시중에 도는 물량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매일 줄어드는 구조적 수급 방정식이 완성되어 있는 거죠. 게다가 현재 덩치는 바닥권 헐값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장외거래 창구를 통해 이 종목을 은밀하게 쓸어담는 거대 기관 지갑들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몇 배 이상 폭증한 것을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저 역시 이 화면에 해당 코인의 진짜 이름과 티커를 시원하게 노출하고 싶지만, 특급 정보가 유튜브에 유출되면 거대 고래 세력들이 악의적인 덤핑을 유도하거나 매집 기간을 길게 끌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핵심홀더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이 정보를 공유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제목 옆 더보기를 누르시면 파란색 웹링크가 나타납니다. PC로 보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설명란이나 댓글창에 파란색 하이퍼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해 간단한 양식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는 대로 해당 히든 종목의 정확한 명칭과 최적의 매수 타임라인이 담긴 분석 보고서를 문자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돈 1원도 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유료 리딩방으로도 유도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과거의 시장 메커니즘을 몰라 전 재산을 날리고 내몰렸을 때 대가 없이 자본시장에 눈을 뜨게 도와주신 멘토님이 계셨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 작은 불씨가 동지 여러분께 다시 일어설 희망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훗날 결실을 보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투자하실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주말 외식 한번 아낀 3만원, 5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으로만 접근하십시오. 일상에 지장이 없는 편안한 마음가짐이 세력의 흔들기를 무력화하는 진짜 무기입니다. 정보가 과열되지 않도록 지인이나 커뮤니티에 섣불리 소문내지 마시고 조용히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RWA와 RLUSD라는 거대한 수의 톨게이트를 선점하고 오늘 영상을 완주하신 여러분이야말로 다가올 상승장에서 가장 크게 웃게 될 주인공입니다. 지금 바로 하단 설명란에 파란색 링크를 누르는 그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놓을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즉시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고 부는 행동하는 자의 몫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여러분의 선택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